안녕하십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전격적으로 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자유통일당에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정강훈 목사가요, 광화문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재판관들 척결, 헌재, 여의도 국회 해체, 이 모든 걸 집행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출마한다. 공수처, 선관위 해체, 헌재, 재판관들 척결, 여의도의 국회 해체, 이거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한번 그 맛을 보여주겠다.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 이재명보다 국민의힘 이게 더 문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전당대회 날짜를 잡아놨다. 수원의 제일 큰 체육관을 이야기해놨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라. 이렇게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비판적으로 특히 이거 한동훈계에서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쪽에서 특히. 그리고 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박지원. 이 사람이 민주당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박지원이는 살다가 제일 반가운 날이다. 살다가 제일 반가운 뉴스다, 보도다. 이러면서 낭보 중에 낭보다. 낭보 중에 낭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당 1호 당원 되고 대통령 후보 정강훈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이거야말로 분열되니까 가장 낭보 중에 낭보다. 나이가 제일 고령 박지원 가게 이런 거 가지고 비꼬면서 이런 거 보면 진짜 한심한 자입니다. 진짜 박지원은 부끄러운 자예요. 한마디로 나이값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박지원에게 이렇게 비꼬면서 아주 낭보 중에 낭보다. 그 다음에 한동훈계에서도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오죽하면 목사님이 직접 목회자인데 목사님이 직접 대선 출마까지 고민할 정도로 제대로 국민의힘이나 못하고 있는 이거부터 일단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고소 고발된 것에도 한 11개나 됩니다. 11개나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방을 해주고요. 같이 싸워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윤상현 의원이나 몇 명이 광화문에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경찰의 탄압, 민주당이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의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무슨 내란을 선동했다고, 내란 선동, 소요, 그 다음에 특수 건정을 침입했다, 또는 공용물을 손상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11번이나 고소당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적극 방어는 못할 망정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거리두기 하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정강훈 목사님이 직접 출마까지 거론할 정도로 했겠느냐. 먼저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좌파들은 안 그러잖아요. 좌파들 보면 이번에 총선할 때도 비례위성정당 속에 진보당이든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이든 모든 좌파정들을 포괄해가지고 한두 석씩 나눠주면서 민주당이 좀 양보해가지고 다 이게 국회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좌파 정당들이 국회까지 침탈하는 완전히 간첩 종북 세력들까지도 의심받는 까지도 국회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파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우파는 그냥 자유통일당부터 물어뜯고 거기에 절대 찍으면 안 된다 물어뜯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 완전히 아스팔트 거구고 우리가 저기 선을 안 끄면 우리 같이 죽는다.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면 받아치고 싸워야지. 근데 좌파들이 프레임에 넘어가가지고 무조건 거리를 두야 된다. 우리가 광화문 세력하고는 선을 꺼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거구로 다 죽는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놀아나고 있잖아. 우리는 민주당 안 그러잖아. 이재명이가 말을 뒤집고 차기 위성정당 안 만들다더니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본소득당이니 뭐 진보당 간첩까지 다 국회에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진짜 새빨간 놈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게 몇 명인데 우리 아스팔트 우파 진짜 대한민국 지키는 우파는 아직 한 석도 배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때 2번, 8번 찍느냐 총선 때 2번, 4번 찍느냐 이 가지고 논란이 유튜브 계속 논란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뭐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제가 2번, 4번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2번, 8번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쉽게 3% 못 얻어가지고 한 석도 배출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새빨간 정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은 국회에 몇 석이 들어있냐고. 국민의힘도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우리나라에 극우가 어디냐고. 극자가 있지. 극우가 어디냐고. 극자가 있는 거죠. 극자. 좀 전술적인 우리도 전술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우파 세력을 어떻게 국회의사당을 다 전토적인 정당까지 끌어들이는지 고민해봐야 된다고. 고민을. 그때도 결국 108석 따면서 우리 다 우파의 패배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자유통일당도 한 석도 못 얻고 국민의힘도 참패하고 이게 뭐냐고. 저 완전히 반국가 세력 정당까지 끌어들인 민주당은 이게 170석 조국 당까지 190석 되는 이런 참패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극자 세력이 있죠. 북한이 있으니 거구 세력이 어디 있냐고. 뭐 지금 히틀러 뭐 나치즘이 있어요. 뭐가 파시즘 있나? 뭐가 거구가 있냐고. 극자가 있지. 북한에 김정은 추종하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좌파들의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의힘도 어떻게 모든 우파 세력을 어떻게든 당연 다를 수가 있죠. 저도 진보당이 다르고. 그렇지만 의석은 어떻게든 같이 들어서 우당으로 우군으로 싸울 수 있는 진짜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이런 원내 배출이 되도록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 전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맞서 막 목숨 걸고 싸울 당이 필요하단 말이야. 필요하다고. 따라서 저는 뭐 이번에 정광훈 목사의 충정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무조건 비판하는 소리는 안 됩니다. 얼마나 정권의 탄압을 이렇게 고소고발 11건 받으면서도 7, 8년 동안 일관되게 비가 오나 진작에 눈이 오나 얼마나 어떤 경우든 나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광화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누가 있냐고요. 이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에 싸우는 우리 애국 시민 국민이 없었으면 완전히 좌파천국 됐지. 좌파천국 촛불천국 됐다고. 촛불천국. 그나마 막아낸 거는 큰 공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모르죠. 뭐 다만 이제 이재명과 또 이제 또 국민의힘 후보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까지 단일화됐을 때 과연 이게 여론에 따라서는 이제 진짜 뭐 0.1% 막 0.73 이런 게 팽팽한 대립이 되면 어떻게든 이게 우리가 통합 하나로 단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퇴해라, 무조건 양보해라 이게 아니고 뭔가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진보당한테 의석을 주면서 원내 끌어들이면서 이게 우군 놓잖아요. 이런 게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무조건 이게 단결, 너 사퇴하면 이게 되느냐 이 말이죠. 뭔가 근데 기본 테이크 주고받는 게 전략, 협상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그게요. 국민의힘에 도움됩니다. 국민의힘도 이게 우리 확실한 자유우파 정당이 국회 많이 진출할수록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도 중도 이미지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지금 진보당이 있고 막 기본당이 있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이놈들이 야 우리가 중도당이야 우리가 중도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국민의힘만 도움된다고. 자유통일당이 의석이 몇 석이라도 원내 진입하면 국민의힘한테 도움된다고. 이런 좀 이게 과감한 발상을 좀 바꿔봐요. 무조건 거구니까 안 돼. 이러니까 이게 배제하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몇 프로가 중요한데 선거에.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총선도 전략적으로 제외해서 서로 이게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았어야지. 지금 이게 결국 공멸해버리지 않습니까? 공멸.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과연 이게 어떤 구도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게 근접하고, 따라서 이게 저는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여전히 반드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제 추후에 우리가 과제를 두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고요. 정관 목사님이나 자유통일당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국가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이런 우국충정, 애국충정, 이걸 우리가 일단 높이 평가하고 이분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좀 두고 우리가 이분들이 훨씬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이런 전투적인 자유우파 정당이 원내 진입까지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대선까지 정관 목사님도 많은 생각하시겠죠. 본인이 어떻게 선택해야지 이재명 집권을 막고, 워낙에 국민의힘이 한심하고 이제 화가 나고 이게 대통령 지키지도 못하고 하니까 차라리 이재명 집권할지언정 국민의힘은 막겠다. 분노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봐요. 그러나 실제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정관 목사님이 설마 이재명의 집권을 도와주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목사님의 판단을 나중에 믿고 다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보되, 그러나 일방적인 양보만 무조건 양보만 요구할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떳떳한 명분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통합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끝내 어떻게든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되는 이 길은 이제 우리가 큰 길은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는 정관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 호불호가 있고 비판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만큼 이게 일관되게 싸워온, 투쟁해온 이런 데 분이 있나? 이런 데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국민의힘은 좀 각성을 하고요. 무조건 이게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게 하나 돼야 되니까 무조건 양보해라.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좌파들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좌파들은 진짜 극자 정당도 원내 진출하도록 이재명이나 전략적인 제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나라에 극우는 없습니다. 극우 정당이 없는 거예요. 우리 좌파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덮으씌우는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제 2번, 8번이 아니고 제가 2번, 4번 국민의힘 확실하게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정관 목사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완전히 기존의 잘못된 프레임을 버려야 된다. 무조건 이게 선을 꺼봤자 결국에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하나가 돼 서로 윈윈하는 전체 파이가
우파 쪽으로 커지는 이런 이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정치력입니다. 어느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동훈 후보 이런 되면 이게 제휴가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윤 대통령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나 또는 나경원 후보가 되면 저는 충분히 정관 목사님과 서로 윈윈하는 이런 데 그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분열로 비판할 게 아니고 더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게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데 그 대통합 방안을 끝까지 노력해서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